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여의도 영업비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좀 해소해야겠다 나선 모습인데요. 네. 일단 내년은 의대 증원 늘린 거 네. 그대로 두고 내내년 2026학년도는 동결하자 이게 제안이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거절은 당한 상태인데 이거 계속 밀어붙일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이제 그 1,509명을 더 뽑지 않습니까? 기존에 3,000명 뽑던 거에서 그러니까 4,500명 정도를 새로 뽑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전공의들 한 10,000명만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라 의대생들이 또 수업을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3,000명의 학생들이 집단 유급을 당하게 되면 네. 한 학년에 7,500명이 생기잖아요. 아. 그 상황에서 예. 또 2026년도에는 1,500명이 아니라 2,000명 증원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5,000명의 신입생을 받게 되면 아마도 수용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인데, 네.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저희가 왜 이 한동훈 대표가 이런 그 중재안을 내놨냐 하면은 일단 응급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응급실이 붕괴 일보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뭐 셧다운하는 병원들도 있고 진료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다 운영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지금 속출되고 있는데 지금 저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요. 네. 엊그저께 뭐 브리핑에서 이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이게 뭐 그 전부터 전공의들 응급실 이탈하기 전부터 있어왔던 문제다. 예. 그러니까 뭐 비포 애프터가 크게 다른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상황 인식을 드러냈는데 정말 앞이 깜깜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지금 뭐 그 엊그저께도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을 제대로 못 찾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예. 이제 응급실에 갔더라도 살아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하튼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지방 응급실뿐만 아니라 서울의 빅5 뭐 이런 데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응급실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일부과 진료는 안 된다 이런 공지들을 다 띄우더라고요. 빅5 병원까지도. 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뭐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파업을 하겠다. 근데 기존의 응급실 비상 상황은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간호사하고 의료 기사들마저도 이 현장을 떠나게 되면 이게 예.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병원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거의 뭐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정말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진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의 제1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지키는 게 있지만 예. 뭐 굶어 죽인다든가 나라 살림을 잘못해갖고 예.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갖고 이런 억울한 죽음을 맞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안이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의료계를 다시 이 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좀 필요한 것이고 예. 또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2026년 그 증원하는 거는 좀 보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안을 내놓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대통령실이 검토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 어제도 재차 그런 입장들이 강조가 되었는데 30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거기에서 좀 테이블에 올라서 다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보통 이제 만찬 회동하면은 여러 사람이 참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날 예. 두 분이 막 그 단독으로 만찬하는 게 아니고 당 지도부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뭐 참모들이 줄 나올 거고 그러면 이런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네. 하려면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별도의 독대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게 좀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설득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당장 이 그 시급한 것은요. 응급 상황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는 겁니다. 해소하는 거. 네, 그게 우선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2026년 의대 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예. 일단 뭐 내년도 거는 건드리지 않는 예, 그거는 상황이니까.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어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요. 보통 1년 8개월 전에 의대 정원 뭐 확정 짓는다.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예.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됐었죠? 2,000명 강행할 것처럼 하다가 40개 의과대학에서 자율 조정하라 해갖고 한 달 사이에 1,500명으로 예. 조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1년 8개월 그 원래는 그렇게 문제 없을 때는 그렇게 해오는 거지만요. 예. 비상시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정이 건데 가능하니까. 지금 일단 문제 해결의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응급실 응급 상황을 긴급히 해소하는 것에 있는 거고요. 오늘 네. 그럼 복지비 위원들 만나서도 그 부분이 좀 논의가 되겠군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도 뭐 그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는 뭐 뭔가 그 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그 한 대표가 근데 의정 갈등 중재 과정에서 본인이 제안한 내용을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또 뒤에서 얘기를 한 거를 다 공개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이 불쾌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고 불협화음이 좀 벌어지는 모양새여서 이게 그걸 우려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저는 뭐 이게 예.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거를 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파워게임으로 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예. 그 국민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해결하는데 어떤 방안이 보다 더 실효적인가? 예. 이 실용주의적 기준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예. 근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이게 약간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주장은 이랬는데 대통령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좀 고자질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다 뭐 이렇게 진단을 좀 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됐었는데 뭐 퇴원은 오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병상에서 이재명 대표도 지시를 했던 게 의료대란 대책 내놔라. 네. 그래서 당에서 이제 민주당도 의료대란 특위를 꾸렸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확실히 이제 공세를 정부를 향해서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코로나 뭐 닷새 입원 기간 중에 병상 지시가 1호, 2호가 있었는데 1호가 뭐 독도지우기 그건 뭐 또 허상하고 또 유령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니까 예. 전혀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데 네. 2호 지시는 딱 요거구나. 그리고 요거 딱 지시 내린 다음 날 바로 퇴원하더라고요. 예. 요게 건이 되겠다라고 감을 잡은 것이죠. 이게 정부의 약한 고리고 네. 지금 이거는요. 응급실 응급 상황 문제는 이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만 모르는 문제지 남녀노소 좌우를 초월해갖고 대한민국 국민 거의 모두가 지금 아주 긴급하게 느끼고 있는 절박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뭔가 정부의 실정, 실책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하겠다 그런 의도를 읽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요. 2026년 뭐 그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한 문제예요. 예. 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이거 나를 바짝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하려고. 예. 예. 그런데 그 이제 집권 세력은 다소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소 그 조금 있다가 처리해도 되는 2026년 뭐 그 정원 문제 가지고 뭐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과 티각티각 된다? 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투닥투닥 하는 상황은 아닌 거고 국민의힘도 일단 응급실 문제부터 해결하는 네. 거 이게 1순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담 의제를 놓고 좀 협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지금 의정 갈등 해소가 제일 1순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네. 의제로도 포함될 수 있는 뭐 건가요? 의제로도 저는 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의정 이슈가 여야 대표회담에 그걸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조율이 이루어질 건데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 이런 게 뭐 먼저 의제 조율 후에 뭐 형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형식과 관련해서는요. 예. 저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공개 파트에서는요. 여야 대표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평상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솔루션 이런 것들을 자기 입장을 개진하는 그런 세션을 갖고요. 공개 예. 세션. 예. 비공개 세션에서는요.
이제 줄일 건 줄이고 당길 건 당기고 그 협상하는 거죠. 네. 협상 과정은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뭐 공개 비공개를 좀 분리를 그렇죠. 해서 예. 진행을 하면 되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가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았는데 여야 회담 앞두고 금투세 폐지 이거 약간 여론전 나선 거다 이런 해석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의도가 좀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예.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 근데 그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제일 그 기묘한 게 바로 저 자본시장을 예. 활성화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건데 뭐 주식, 코인 이런 거거든요. 거의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과거 그 고도성장 시절에는요, 하다못해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그 1년에 두 자릿수 그 금리가 붙었는데 지금은 예.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유일한 근로소득 이외의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 이 주식과 코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것이 청년 문제 해결에도 일조를 한다 이런 인식입니다. 중수청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금투세가 중요한 이슈다. 일단 의제로는 또 당연히 올리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25만 원 네. 지원법이랑 최상병 특검법을 올리길 원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오면 논의가 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저는 모든 그 어젠다에 대해서 충분히 다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 논의는 다 가능한데 네. 어떠한 접점을 만들어내는가 그거는 또 별도의 문제죠. 근데 논의만 시커내놓고 접점 합의가 없다. 그럼 또 국민들이 실망하실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합의할 부분이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있겠죠.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 뭐 이런 네.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비명계가 좀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전당대회 때 영상 축사 나왔을 때 네, 네. 당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던 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의도에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최근에 뭐 이제 김부겸 전 총리도 뭐 사무실을 내고 움직인다. 김경수 전 지사는 뭐 얼마 전에 복권이 됐고 네. 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제 친노 친문계 인사들을 다 경기도로 지금 결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요. 이 무슨 그 4월은 잔인한 달이다. T.S. 엘리ot의 무슨 시가 있는데 아마도 올 10월이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잔인한 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코로나 이번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긴 했지만 그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오고요. 10월 16일에 예.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네. 기초단체장 4곳입니다. 예. 근데 그 인천 강화군수하고 부산 금정구청장은 전통적으로 저희 당의 우세 지역이고 저희가 잘 관리하면은 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나머지 두 곳이 영광 전라남도 영광과 곡성인데 네. 뭐 조국 그 대표가 거기 뭐 월세살이 하면서 거기서 승부수를 띄워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영광, 곡성, 군수 중에서 한 군데라도 놓치게 되면은 굉장히 그게 뼈 아프거든요.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에게 예. 뺏겨버린다면 예. 네. 그 곡소리 나는 거죠. 예. 곡성에서 곡소리 날지 그래서 영광에서 네. 곡소리 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산 금정구청도 그 금정구청장 선거도 조국 당이 벌써 후보를 확정을 했더라고요. 예. 후보 거기- 네 곳을 다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지금 확정한 곳은 금정구청장 후보는 확정을 했더라고요. 예. 아예. 네. 예, 그 토박이 출신으로요. 네. 그러니까 금정구청장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럼 2위를 조국당 후보가 하냐 민주당 후보가 하냐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거든요. 호남에서의 어떤 누가 당선되냐도 있지만 네. 다른 지역에서 누가 2위를 하느냐 이런 것도 좀 관심이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태원 일성이 총구를 바깥으로라고 하는 게 예.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 조국 혁신당이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조국 대표가 뭐 열세살이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보니까 현장 워크숍도 호남에서 열고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좀 집중을 하는 뭐, 것 같아요. 뭐 내일 간다는 거죠? 예. 호남 워크숍을. 예. 민주당이 좀 신경 안 쓰는 척하지만 신경이 상당히 쓰이겠네요. 총선 때 그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전남, 전북, 광주 다 조국당이 1등 했잖아요. 예. 근데 요 영광 곡성 지역 보니까 그때 그 정당 투표율이 거의 뭐 1% 그런 정도로 붙어 있더라고요. 예. 지난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 말씀 주셔서 저희가 또 찾아봤는데 네.
전남에서 조국혁신당이 43.97이고 그 당시 더불어민주연합 위성정당이죠. 39.88% 얻었으니까 이게 좀 신경 쓰일 만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남을 가지고 약간 쟁탈전 같은 것도 벌어진 것 같은데 조국 대표가 이제 고인물은 썩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호남에서 뭔가 새로운 당의 어떤 흐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 같은데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가지고 네. 정권 교체하려면 지금 경쟁할 때가 아니라 이재명을 도울 때다 이런 글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본인이 도와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리고요. 지금 뭐 조국 당의 최대의 그 수건은 뭡니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아닙니까? 열석으로. 예. 근데 이게 이 호남 영광 곡성 군수 선거가 그거를 따내는데 엄청난 레버리지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 기초자치단체장이어서 네. 그게 전국적으로 관심 있을 만한 선거는 아닌데 점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선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작년 그 10월인가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렇게 그 향후 전국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지 누가 알았죠? 예.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작년이네요, 그것도. 아, 작년인가요? 예. 얼마 안 된 일인데 예. 근데 이 대표가 이렇게 총구가 밖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두고 이게 비명계를 좀 의식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전선이 지금 보면은 거의 정권 상대로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면서 이제 결집을 시키려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 회담도 좀 안 하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저께 그건,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쓴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지금 우리 노은지 부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냄새가 아주 진하게 풍깁니다. 예. 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런 글을 올렸군요. 예, 그런 글을 올려갖고 또 저희 당의 수석 최고위원 장동혁 최고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따끔하게 예. 반박하는 글을 썼는데 그 모처럼 만에 이루어지는 그 여야 대표회담 11년 만인데 그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되죠. 근데 회담을 좀 하자고 이렇게 선뜻 받아놓고 네. 왜 계속 그러는 걸까요? 점점 이제 해서 득되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판단인 걸까요?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요, 그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거기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다가 예. 이게 무슨 뭐 공개를 하네 마네 하면서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그러면서 상당한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영수회담을 가기 전에 네, 그냥 좀 거치는 과정 정도로 가볍게 한번 하고 갔으면 하는 그런 심산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커지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냥 정해진 날짜에 했으면 지난 일요일에 했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네.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거라도 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의제도 계속 뭐 더 네. 붙어서 늘어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어떤 그 어젠다에도 뭐 다 열려 있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상대로 좀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뉴라이트냐 이런 질문을 김태호 안보실 차장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했는데 발언이 좀 화제였습니다. 예, 발언이요. 뉴라이트 의미를 모를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요. 예, 뭐 대통령께서 뭐 뉴라이트라는 걸 알고는 계실 텐데 뭐 정확히 뉴라이트가 뭐다 이거에 대한 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지금 뉴라이트는요. 예. 각자가 생각하는 뉴라이트가 다 달라요. 저는 제가 뉴라이트 깃발을 든 사람인데 지금 저 특히 좌파 진영 광복회에서 얘기하는 그 뉴라이트는요. 자신들이 공격하기 좋게 악마의 편집을 한 뉴라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 뉴라이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마다 네. 자기가 규정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갖고 논쟁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같은 보시는군요. 단어만 쓰고 있을 뿐이지 뉴라이트가 뭔데 하면 다 달라요. 근데 예. 깃발을 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뉴라이트를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운영위에서 질문은 거의 뭐 뉴라이트 밀정 네.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어제 보니까 예. 뭐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이종창 광복회장께서 뉴라이트에 대해서 그런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막 공격을 하고 용산에 뭐 밀정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그 이종찬 회장의 역사관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 극우들이 좋아할 예. 만한 논리다. 뭐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어제 저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예, 고발을 당하셨더라고요. 뭐 괜찮으십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김태효 차장한테 친일파 밀정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네. 사실 뭐 이런 질문이 밀정입니다라고 답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면전에서 좀 모욕을 주기 이건 위한 모욕이죠. 말 같아요. 예. 이건 모욕입니다. 밀정이라는 게 간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신 일본은 간첩이냐? 밀정이란 말이 묘한 그 저 한자어로 해서 근데 뭐 간첩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장 쉬운 얘기가 간첩 아닙니까? 그렇죠. 아, 당신 일본 간첩 아니야? 그 얘기 한 거예요. 예. 김태효 차장의 어제 답변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잘 대처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예, 저는 뭐 김태호 차장 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그 표현은 동의하지 않지만 어제 예. 뭐 답변은 뭐 잘 한 것 같습니다. 예. 중일마 그게 좀 컸던 거죠? 그렇죠. 그 지적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중일마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해명이 잘 됐다고 보세요? 그 길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어제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가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그러니까 다스리는 건 우리가 주체가 돼갖고 일본의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네. 아, 그러니까 일본 마음이다. 뭐 일본이 알아서 할 거다 이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가 일본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해명인데, 예. 근데 이제 주요 공직자 정치인들은요 다 그렇게 그 꼬리 자르고 머리 잘리고 이렇게 편집돼갖고 그 부분만 이렇게 클로즈업 될 거를 다 감안하고 그 말을 뱉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를 좀 보고 해야 되니까 저희가 좀 시간이 남아서 네. 아까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의정 갈등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이걸 가지고는 지도부 내에서도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봤을 때 인요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사실은 반한계로 좀 분류가 됐던 비한계로 좀 분류가 됐던 인물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도 일치를 했고 중간 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뇨한 최고위원이요. 지금 최고위원 중에 유일한 이제 의사 출신이고,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이뇨한 최고위원에게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걸 당에 전달하는 그 역할을 좀 해달라고 사실상 최고위원회에서 좀 위임을 한 상태였고요. 예. 진짜 열심히 만나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한테 이제 그 최고위원회 그 하기 전에 모였을 때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안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이뇨한 대표하고의 싱크로율이 99.999999%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이뇨한 최고위원과 예.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의정 갈등 해법 자체가 그렇죠. 거의 일치하는군요. 예, 이 응급실 대란 문제 지금 해결하고 하여간 뭐 그런, 근데 이거를 일부 언론에서는 또 뭐 친한대 뭐 친윤 그거 잘못 짚은 거예요. 뭐 언론이 참 많이 잘못 네. 짚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당정 갈등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인요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도 좀 직접 소통을 하는 걸로 알려져 하고 있잖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 이 해법에 대해서도 인요한 최고위원 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당에서도 좀 그 대안을 모색하신다고 하니까 네. 응급실 대책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주호 부총장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